세상에는 완벽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여자가 딱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제 아내 이수진입니다. 건축사무소 대표인 저보다 더 바쁘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갓 지은 밥 냄새로 집안을 채우고 다려놓은 셔츠에 칼주름엔 오차라는 게 없습니다. 제 친구들은 술자리마다 말하곤 하죠. 야, 강민호, 너는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게 아니라 은하계를 구했나 보다. 수진 씨 같은 여자가 어디 있냐? 네, 맞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여야 합니다. 고급 아파트, 성공한 커리어, 그리고 천사 같은 아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세팅된 쇼윈도 안의 마네킹처럼 제 삶은 빛나야 마땅했죠. 그런데 왜일까요? 저는 지금 변기통을 부여잡고 위액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왜? 아침 7시. 이 시간은 제게 공포의 시간입니다. 식도에서부터 타오르는 듯한 차결감, 명치를 쥐어짜는 듯한 통증, 병원에서는 신경성 위염,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만 합니다. CT, MRI, 내시경, 웬만한 검사는 다 해봤지만 제 몸 안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수치상으로는 모든 게 정상이라더군요. 하지만 저는 느낍니다. 제 몸이 서서히 아주 천천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요. 마치 낡은 건물에 철근이 녹슬어 가듯 제 안의 생명력이 어디론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보, 괜찮아? 또 그래. 등 뒤에서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수진입니다. 그녀의 손길이 제 등을 두드립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 그런데 저는 그 손길이 닿는 순간 묘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차가운 파충류의 피부가 닿은 것 같은 이질감. 제가 고개를 들어 거울을 봤을 때 거울 속에 비친 아내의 표정은 완벽했습니다. 걱정, 안쓰러움, 사랑, 모든 선한 감정이 담긴 눈빛. 그런데 왜 제 눈에는 그녀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0.1초 정도 실룩거리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민호 씨, 의사 선생님이 그러잖아. 당신 지금 너무 예민해서 그렇다고.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잖아. 아내는 익숙하게 수건으로 제 입을 닦아주며 부엌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현미밥, 제가 좋아하는 가자미구이, 그리고 그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진한 초록색 액체가 담긴 유리잔. 아내가 6개월 전부터 시작한 그녀만의 특제 건강 주스. 자, 이거 마셔. 어제 약재 시장 가서 구해온 거야. 간 해독의 최고래. 지독한 풀 냄새. 아니, 단순한 풀 냄새가 아닙니다. 비린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쇠 냄새라고 해야 할까요? 첫 모금을 넘길 때 느껴지는 그 비릿함은 아무리 마셔도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수진아, 나 오늘은 이거 좀 건너뛰면 안 될까?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조심스럽게 잔을 밀어내자 식탁 위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아내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죠. 다만 그 크고 맑은 눈에서 생기가 툭 하고 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민호 씨, 아내가 낮게 깔린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내가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달인물이야. 당신 살리겠다고, 당신 건강하게 만들겠다고 내 손 다 부르트도록 짠 거라고. 근데 이게 싫어? 그녀가 제 앞으로 컵을 다시 밀었습니다.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죄책감. 그녀는 언제나 죄책감이라는 무기로 저를 굴복시킵니다. 나는 그녀의 정성을 무시하는 배은망덕한 남편이 되는 겁니다. 아냐, 마실게. 고마워, 여보. 저는 숨을 참고 그 끈적한 녹색 액체를 목구멍으로 털어 넣었습니다. 꿀꺽, 꿀꺽, 꿀꺽.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차가운 액체가 뱃속에서 따래를 트는 것 같습니다. 잔을 비우자 아내의 얼굴에 다시 환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잘했어. 역시 우리 남편 최고야. 이거 꾸준히 마시면 금방 나을 거야. 알았지? 아내는 빈잔을 낚아채듯 가져가 싱크대에서 꼼꼼하게 씻었습니다. 세제 거품을 잔뜩 내서 컵에 남은 한 방울의 흔적도 남기지 않으려는 듯
빡빡 문질러 탁더군요. 그 뒷모습이 너무나 필사적으로 보였습니다. 출근길, 운전대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오늘따라 머리가 멍합니다.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출발하지 않아 뒷차의 경적 소리를 듣고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지? 내가 정말 미쳐가고 있는 건가? 신호 대기 중 저는 무심코 조수석 시트 밑을 보았습니다. 어제 아침에 마시다 흘린 녹즙 자국이 가죽 시트에 조금 묻어 있었습니다. 물티슈로 닦아내려는데 손이 멈췄습니다. 가죽이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진한 초록색 액체가 묻었던 자리가 하얗게 탈색되어 가죽 표면이 오돌토돌하게 일어난 겁니다. 마치 강한 산성 용액이 닿은 것처럼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천연 재료라면서? 케일이랑 신선초, 약초만 넣었다면서? 그런데 어떻게 최고급 천연 가죽 시트가 하루 만에 이렇게 녹아내릴 수 있지? 갑자기 입안에서 쇠 맛이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마신 그 주스의 뒷맛, 그게 단순한 약초의 맛이 아니었다면? 저는 회사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트렁크를 뒤졌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전에 아내가 챙겨줬던 텀블러가 있나 찾았습니다. 다행히 구석에 며칠 전 마시다 남은 텀블러 하나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훅 끼쳐오는 악취, 상한 음식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페인트 냄새 혹은 과학실에서 맡았던 포르말린 냄새와 흡사했습니다. 내용물을 바닥에 쏟아보았습니다. 걸쭉한 녹색 덩어리들 사이로 반짝거리는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아주 미세한 입자들, 햇빛에 비추어 보자 그것들은 무지 개색으로 반짝였습니다. 이게 뭐지? 갈리지 않은 약초 뿌리인가? 아니면 미네랄 성분? 손가락으로 찍어서 문질러 보았습니다. 까끌거립니다. 식물성 섬유질의 느낌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곱게 갈린 유리가루 혹은 금속가루 같았습니다. 순간 며칠 전 아내와의 대화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보, 요즘 믹서기 날이 자꾸 무뎌지네. 너무 딱딱한 걸 갈았나 봐. 뭘 그렇게 딱딱한 걸 갈아? 그냥 채소잖아. 아, 그냥 이것저것. 몸에 좋은 건 원래 좀 억센 법이잖아. 그때 아내는 황급히 말을 돌렸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묻은 반짝이는 가루, 그리고 하얗게 타버린 가죽 시트, 매일 아침 나를 보며 웃던 아내의 미소. 숨 쉬지 말고 쭉 들이켜 갑자기 구역질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위액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서늘한 공포가 기어 올라왔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마시고 있는 걸까요? 나를 살리겠다는 아내의 레시피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가 있는 걸까요? 핸드폰을 꺼내 집안의 CCTV 앱을 켰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부엌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내가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요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돋보기를 끼고 무언가를 아주 신중하게 핀셋으로 골라내고 있습니다. 그녀 앞에는 파란색 작은 약병들과 제가 마시는 그 녹즙의 재료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녀가 핀셋으로 집어든 것, 화면을 확대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죽은 벌레? 아니면 어떤 생물의 껍질? 아내가 그것을 믹서기에 넣고 파란색 약병에 액체를 한 방울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믹서기 버튼을 누르기 전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획 돌립니다. 마치 제가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듯이 화면 속의 아내가 저를 보며 웃습니다. 입모양이 움직입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디지게 먹어.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식은땀으로 셔츠가 흥건하게 젖었습니다. 집으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도망쳐야 할까요? 아니, 저 여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내가 알던 수진이가 맞습니까? 집은 가장 안전한 안식처여야 합니다. 하지만 어젯밤 CCTV 속 아내의 그 기괴한 미소를 본 순간부터 우리 집은 거대한 가스실이 되었습니다. 침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조차 공포였습니다. 침대 위에는 그녀가 자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르고 곤히 잠든 얼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가슴.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 평온한 얼굴을 보며 지켜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 입에서 나오는 숨소리조차 독가스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침대 끝자락에 도둑 고양이처럼 몸을 뉘었습니다. 등을 돌리고 누웠지만 온 신경은 등 뒤에 곤두서 있었습니다. 바스락, 이불 스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깨어있는 거 아닐까? 자는 척하면서 등 돌린 나를 노려보고 있는 건 아닐까? 베개 밑에 흉기라도 숨겨둔 건 아닐까? 식은땀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아내가 일어났습니다. 부스럭거리며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실눈으로 훔쳐보았습니다. 그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서서히 죽여가는 여자가 콧노래라니. 주방에서 믹서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윙윙, 마치 제 뇌를 갈아버리는 듯한 그 소음. 오늘의 재료는 무엇일까요? CCTV에서 봤던 그 정체불명의 껍질들일까요? 아니면 파란 약병의 액체일까요? 여보, 일어났어? 방문을 열고 들어온 아내는 화사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갓 짜낸 진한 녹색 주스를 들고요. 그녀의 얼굴에서 어젯밤의 그 섬뜩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완벽한 연기. 아니, 어쩌면 그녀에게는 살인이 일상인 걸까요? 자, 마셔. 오늘은 특별히 더 신경 썼어. 요즘 당신 안색이 너무 안 좋아서 기력 회복에 좋은 걸 더 넣었거든. 기력 회복에 좋은 거? 독약을 더 넣었다는 말이겠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받아 들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비릿한 냄새. 역겨움이 식도를 타고 올라왔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여기서 거부하면 그녀가 눈치챌 겁니다. 저는 컵을 입에 대는 척하며 입안 가득 주스를 머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옷장을 정리하러 등을 돌린 틈을 타 미리 준비해 둔 텀블러에 뱉어냈습니다. 꿀꺽 빈 잔을 내려놓으며 과장되게 목 넘기는 소리를 냈습니다. 잘했어. 우리 남편. 역시 내조는 내가 해야 한다니까. 아내가 다가와 제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손. 그녀의 손길이 닿은 자리가 불에 데인 듯 화끈거렸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입안을 10번도 넘게 헹궜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송장처럼 창백했습니다. 살아야 한다. 살아서 저 여자의 가면을 벗겨야 한다. 오전 11시 아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나 오늘 백화점 문화센터 요리 수업 갔다가 동창 모임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저녁은 챙겨줄 테니까 걱정 말고 일찍 들어와요. 사랑해. 기회였습니다. 하늘이 준 어쩌면 내 생의 마지막 일지도 모르는 기회. 저는 팀장에게 몸이 안 좋다고 둘러대고 미친 듯이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텅 빈 집, 현관문을 여는 순간 낯선 정적이 흘렀습니다. 평소에는 아늑하게만 느껴지던 거실이 오늘은 거대한 사건 현장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을 새도 없이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싱크대, 찬장, 양념통 뒤 미친 듯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CCTV에서 봤던 그 파란 약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겠죠. 사람을 죽이는 도구를 라면 봉지 옆에 둘 리가 없으니까요. 어디지? 어디에 숨겼을까? 나라면 어디에 숨길까?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의 화장대. 서랍을 열어 립스틱과 섀도를 쏟아냈습니다. 없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 겨울 코트 주머니, 속옷 서랍 밑바닥까지 뒤졌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초조함에 입술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그때 제 시선이 서재 구석에 머물렀습니다. 벽에 걸린 결혼식 사진 액자.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저와 수진이의 사진 뒤에 작은 벽 금고가 숨겨져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금고를 나만의 타임캡슐이라 부르며 절대 보여주지 않았었죠. 여긴 내 옛날 일기장이랑 추억 물건들만 있어. 남편이라도 프라이버시는 지켜줘야지.
그때는 그 말이 귀엽게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곳이 판도라의 상자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액자를 떼어내자 차가운 금속성 패널이 나타났습니다. 비밀번호 4자리. 저는 떨리는 손가락을 키패드 위에 올렸습니다. 수진이 생일 520 삐빅 오리움이 울렸습니다. 우리 처음 만난 날 천사 삐빅 장모님 생신 결혼기념일 제 전화번호 뒷자리 계속되는 오리움. 5번 틀리면 30분간 잠깁니다. 이제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려 셔츠를 적셨습니다. 제발 생각하자. 이수진에게 가장 중요한 숫자. 그녀는 완벽주의자입니다.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사랑의 시작도 내 생일도 아닐 겁니다.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자신입니다. 그녀가 늘 입버릇처럼 하던 말. 난 다시 태어나도 나로 태어나고 싶어. 다시 태어난다. 그녀가 개명하기 전 이름 이영자. 그녀는 그 촌스러운 이름을 끔찍이 싫어해서 개명 허가가 난 날을 진짜 생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날이 언제였더라? 3년 전 우리가 연애하던 시절. 그녀가 법원 등기를 받고 환호하던 날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아니, 그날은 개명 허가가 떨어진 날이 아니라 그녀가 늘 말하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설마. 저는 홀린 듯 버튼을 눌렀습니다. 1, 2, 5. 띠리릭 찰칵. 육중한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어두운 금고 안 작은 LED 조명이 켜지자 그 안에 내용물들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곳에 있었습니다. CCTV 화면 속에서 봤던 파란색 유리병 3개, 그리고 낡은 갈색 가죽 다이어리 1권. 저는 장갑을 끼고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본능적으로 주머니에 있던 손수건을 꺼내 손을 감쌌습니다. 파란 약병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손가락만 한 크기의 작은 병, 라벨도 설명서도 없습니다. 뚜껑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훅 하고 끼쳐오는 냄새. 아몬드 냄새 같으면서도 코끝을 톡 쏘는 아세톤 같은 화학약품 냄새. 이것이 매일 아침 제 식도를 타고 흐르던 그 죽음이었습니다. 저는 약병을 주머니에 넣고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손때가 묻어 낡아빠진 가죽 표지. 첫 장을 넘기자 안에 꼼꼼하고 예쁜 글씨체가 나타났습니다. 2025년 8월 15일. 드디어 결심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는 너무 지쳐 보인다. 살아있는 게 고통스러워 보인다. 내가 그를 구원해야 한다. 그게 사랑이다. 2025년 9월 1일. 재료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았다. 중국에서 밀수입한 투구꽃 뿌리초. 조선시대 사약을 만들던 재료다. 아주 조금씩 천천히 투여하면 신부전으로 위장할 수 있다. 준성네 친구에게는 부탁하지 못했다. 결국 어둠의 경로를 통해야 했다. 비싸지만 확실하다. 2025년 10월 10일. 오늘 처음으로 주스에 한 방울을 섞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맛있다며 마셨다. 바보 같은 사람. 당신을 위한 거야. 조금만 참아. 2025년 11월 3일. 용량을 늘렸다. 그가 밤새 구토를 했다. 위를 쥐어짜며 괴로워하는 소리를 문 밖에서 듣는데 나도 같이 울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여기서 멈추면 그는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다. 내장이 녹아내리는 고통 뒤에 영원한 안식이 올 것이다. 2025년 12월 1일. 이제 거의 다 왔다. 그의 몸무게가 7kg이나 빠졌다. 눈동자가 탁해지고 기억력이 흐려진다. 독이 뇌까지 퍼진 걸까? 어제는 내 이름을 부르다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다. 불쌍한 민호 씨. 이제 곧 편하게 해줄게. D-Day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파티. 그가 제일 좋아하는 스테이크를 만들어줄 생각이다. 마지막 가는 길, 배라도 든든하게. 남은 약 전부를 소스에 넣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잠들면 나도 따라갈 것이다. 혼자 보낼 순 없다. 수면제 50알을 준비했다. 우리의 사랑은 저 세상에서 완성될 것이다. 으아, 저는 다이어리를 집어 던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쳤어. 이 여자는 완전히 미쳤어. 구원, 사랑, 안식? 이건 살인 예고장이잖아. 자기가 신이라도 된 줄 아는 거야? 내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죽인다고? 내가 언제 죽여달라고 했어? 내가 언제 힘들다고 했냐고.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도어록 소리가 들렸습니다. 띠리릭. 여보, 집에 있어? 차가 있네. 아내입니다. 예정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지금 금고 문은 열려 있고 바닥에는 다이어리가 널려 있습니다. 저는 이 방에 갇혔습니다. 저벅저벅 발소리가 거실을 지나 서재 쪽으로 다가옵니다. 민호 씨, 어디 있어? 저는 급하게 다이어리를 아까채 품에 넣고 금고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황한 손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철컥 문이 제대로 잠기지 않습니다. 여보, 서재 문 손잡이가 돌아갑니다. 저는 죽을 힘을 다해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내의 발이 보입니다. 하이힐을 벗지도 않고 들어왔습니다. 또 가? 또 가? 또 가? 그녀가 금고 쪽으로 다가갑니다. 액자가 삐딱하게 걸려있는 걸 본 걸까요? 그녀의 발이 멈췄습니다. 숨소리조차 낼 수 없는 정적, 제 심장 소리가 온 방 안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여 책상 밑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들키면 죽는다. 들키면 오늘이 내 재산날이다. 그 순간 거실에서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따르릉. 그녀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아, 깜짝이야. 그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여보세요? 나 지금 막 들어왔어. 왜? 기회는 지금뿐입니다. 저는 신발을 벗어든 채 맨발로 서재를 빠져나와 현관이 아닌 베란다 쪽 창문으로 향했습니다. 1층이라 다행이었습니다. 창문을 넘고 정원을 가로질러 주차장으로 뛰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엑셀을 밟으며 백미러로 집을 보았습니다. 거실 창가에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으며 무표정한 얼굴로 제 차가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눈이 마주친 것 같은 건 제 착각이었을까요? 저는 차를 몰고 곧장 대학 동기인 준석에게 향했습니다. 국가수 약동물 과장인 준석이라면 이 파란 약병의 정체를 확실하게 밝혀줄 겁니다. 준석아, 문 열어, 빨리. 연구실 문을 두드리는 제 손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놀란 준석이 문을 열어주자마자 저는 쓰러지듯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야, 너 꼴이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저는 주머니에서 파란 약병을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분석해줘. 당장. 지금 당장. 이게 뭔데? 내 아내가. 수진이가 매일 아침 나한테 먹인 거야. 이게 뭔지 알아야겠어. 준석은 내 눈빛을 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했는지 말없이 약병을 받아 들고 분석기로 향했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30분 동안 저는 연구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덜덜 떨었습니다. 다이어리 속의 문구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장이 녹아내리는 고통 뒤에 영원한 안식이 올 것이다. 민호야. 준석의 목소리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다고? 말해. 뭐야? 독곡물 맞지? 준석이 마른 세수를 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독이야. 그것도 아주 지독한 아코니틴. 맞지? 다이어리에서 본 내용을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아코니틴? 아니, 이건 아코니틴이 아니야. 뭐? 저는 멍해졌습니다. 다이어리에는 분명 투구꽃 뿌리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건 고농축 비소화선이야.
무색무취해서 옛날부터 상속가루라고 불리던 놈이지. 근데 민호야, 이상한 게 있어. 뭐가? 이 안에 비서만 있는 게 아니야. 진통제 성분이 섞여 있어. 그것도 말기 암 환자들한테나 쓰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 머리가 혼란스러웠습니다. 독약에 진통제를 섞었다고? 죽이면서 안 아프게 하려고? 그녀의 일기장 내용이 사실이었단 말인가? 나를 고통 없이 죽이기 위해서? 도대체 왜? 나는 건강한데? 나는 멀쩡한데? 그리고 민호야, 너 병원 가봐야겠다. 독 때문에? 아니, 내 혈액 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가 비정상이야. 이건 독 중독 증상이 아니라 몸 안에 뭔가 다른 큰 병이 있을 때 나오는 수치라고. 준석의 말이 웅웅거리는 소리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큰 병? 그때 다이어리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게 고통스러워 보인다. 설마 아내는 내가 모르는 내 몸의 상태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망상 속 드라마인 걸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입니다. 여보, 어디 갔어? 스테이크용 고기 좋은 거 사왔는데. 오늘 저녁 일찍 들어와. 할 말이 있어. 할 말. 그녀가 준비한 할 말이 무엇인지 저는 압니다. 그리고 제가 그녀에게 해줄 할 말도 정해졌습니다. 저는 준석에게서 파란 약병을 빼앗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준석아, 오늘 일은 비밀로 해줘. 야, 강민호, 너 어디 가?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지. 아니, 경찰은 필요 없어. 저는 차가운 눈으로 연구실 문을 나섰습니다. 내 집안일은 내가 해결해. 오늘 밤 모든 걸 끝낼 거야.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목적지는 집, 그리고 트렁크에는 비상용으로 넣어둔 캠핑용 도끼가 있습니다. 독에는 독으로, 미친 여자에게는 미친 놈이 되어주는 게 예의겠죠. 기다려라, 이수진. 내가 준비한 크리스마스 파티, 내가 지옥의 불꽃놀이로 바꿔줄 테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무심할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서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저녁을 먹고 있겠죠. 누군가는 사랑을 속삭이고 누군가는 내일을 약속하면서. 하지만 제 시간은 멈췄습니다. 제 차의 조수석에는 붉은 장미 꽃다발이, 트렁크에는 날선 캠핑용 손도끼가 실려 있습니다. 사랑과 살인, 이 모순된 두 가지가 오늘 밤 제가 준비한 선물입니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습니다. 엔진 소리가 잦아들자 귀를 찢는 듯한 이명이 들려왔습니다. 내장이 녹아내리는 고통 뒤에 영원한 안식이 올 것이다. 아내의 일기장에 적혀있던 그 문장이 제 내리에 낙인처럼 찍혀버렸습니다. 그래, 수진아, 네가 원한 게 그거였지. 고통 없는 안식? 그걸 내가 너에게 먼저 선물해 주마. 남편으로서의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해줘. 현관문 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띠리릭. 거실에는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니 평소보다 더 아늑하고 따뜻한 공기. 그것이 저를 더 역겹게 만들었습니다. 여보, 일찍 왔네? 주방에서 수진이가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양손에 물기를 닦으며 환하게 웃는 얼굴. 그녀의 눈동자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내 목숨을 끊을 계획을 세우던 여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당신 보고 싶어서 일찍 왔지. 이거 받아. 저는 장미 꽃다발을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꽃을 받아든 그녀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습니다. 어머, 무슨 날도 아닌데. 예쁘다. 향기 좀 봐. 고마워, 민호 씨. 그녀가 꽃향기를 맡으며 행복해하는 사이 저는 주머니 속에 파란 약병을 꽉 쥐었습니다. 유리병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당신 오늘 요리 수업 다녀왔다며? 피곤하지 않아? 저녁은 내가 할게. 당신이? 정말? 우리 남편 오늘 왜 이럴까? 뭔가 수상한데? 그녀가 농담처럼 던진 말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수상하다. 네가 나에게 할 말은 아니지.
크리스마스잖아. 미리 파티 좀 하려고. 당신이 좋아하는 스테이크 내가 기가 막히게 구워줄게. 당신은 앉아서 쉬어. 저는 그녀를 식탁 의자에 앉히고 와인 한 병을 꺼냈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카베르네 소비뇽. 피피처럼 붉고 진한 와인입니다. 코르크를 따고 디켄터에 와인을 부었습니다. 쪼르륵 붉은 액체가 소용돌이치며 유리병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소스 만드는 동안 기다려. 저는 와인을 들고 주방 구석, 그녀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갔습니다. 스테이크용 레드와인 소스를 팬에 붓고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거품이 올라올 때 주머니에서 파란 약병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아세톤과 아몬드가 섞인 듯한 기묘한 화학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준석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비소와 마약성 진통제,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마비시키면서 서서히 숨통을 끊어놓는 독 0.5ml, 1ml. 아내는 일기장에 투여량을 꼼꼼히 기록했었죠. 하지만 저는 계량 따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약병을 거꾸로 들고 탈탈 털어 넣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붉은 소스 위로 떨어져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팬을 휘저으며 소스를 졸였습니다. 달콤하고 짭짤한 냄새 속에 죽음의 향기가 은밀하게 숨어들었습니다. 고기를 굽는 동안 제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해졌습니다. 이건 살인이 아닙니다. 정당 방위입니다. 그리고 복수입니다. 와, 냄새 좋은데? 식탁에 앉은 아내가 턱을 괴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던 20년을 함께해온 그 눈빛, 저 눈 뒤에 숨겨진 악마를 저는 왜 진작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자, 다 됐어. 미디엄 레어. 당신이 좋아하는 쿠키야. 저는 접시를 그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독이 든 소스가 듬뿍 뿌려진 고기. 육즙과 소스가 섞여 검붉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제 몫의 접시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은 소스를 뿌렸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마워, 여보. 그녀가 포크와 나이프를 들었습니다. 나이프가 고기를 써는 소리. 끽! 접시에 닿는 날카로운 금속음이 제 고막을 긁었습니다. 그녀가 고기 한 점을 찍어 입으로 가져갑니다. 제 시선이 그녀의 입술에 고정되었습니다. 입이 벌어지고 고기가 혀 위에 놓이고 입술이 닫힙니다. 오물오물. 목으로 넘어가는 꿀꺽 소리. 먹었다.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맛있다. 당신 솜씨 안 죽었네? 소스가 진짜 특이하다. 약간 쌉쌀하면서도 달콤한 게. 뭐 넣었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저는 태연하게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비밀이야. 나만의 특별 레시피. 비밀? 치 뭐야. 아무튼 맛있어. 그녀는 웃으며 계속해서 고기를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한 점, 두 점, 세 점. 그녀의 몸속으로 비소가 퍼져나가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혈관을 타고 흘러 심장에 도달하고 신경을 마비시키는 그 과정을 10분쯤 지났을까요?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무렵 아내가 미간을 찌푸리며 가슴 쪽으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갑자기 속이 좀 답답하네. 왔습니다. 준석이가 말했던 초기 증상. 호흡 곤란과 흉통. 왜 그래? 체했어? 물 좀 줄까? 제가 걱정스러운 척 물병을 집어 들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요즘 소화가 좀 안 돼서 그래. 잠깐 앉아 있으면 나아지겠지. 그녀는 애써 웃으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안색은 급격히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송골송골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씨, 나 좀 이상해. 어지러워. 그녀가 식탁을 짚으며 비틀거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포크가 바닥으로 떨어져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쨍그랑, 수진아.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척하며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부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쓰러지는 것을 저는 팔짱을 낀 채 내려다보았습니다. 여보,
도와줘. 119. 119 좀. 바닥에 쓰러진 그녀가 떨리는 손을 뻗어 제 바짓단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동공이 풀리고 있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새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쭈그리고 앉아 그녀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그녀의 얼굴.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매일 밤 거울 속에서 봤던 바로 그 얼굴입니다. 아파? 많이 아파? 제 목소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차분했습니다. 민호 씨, 왜 보고만 있어? 빨리. 수진아, 그거 알아? 투구꽃 뿌리랑 비소랑 섞으면 해독제도 없대.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경악하는 그 표정. 그게 무슨. 파란 약병. 내 금고 안에 있던 거. 내가 다 털어넣었어. 네가 나한테 먹이려던 그거 말이야. 저는 주머니에서 빈 약병을 꺼내 그녀의 눈앞에 흔들어 보였습니다. 아내의 입이 뻐끔거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왜 그랬어? 돈 때문이야? 내 보험금이 그렇게 탐났어? 아니면 딴 놈이라도 생긴 거야?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억눌러왔던 분노가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 내 모든 걸 줬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런데 죽어가는 아내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젖은 눈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며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냐? 가늘게 떨리는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민호 씨, 미안해.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해? 가증스러운 연기. 끝까지 착한 척, 피해자인 척, 닥쳐. 그딴 소리 집어치워. 지옥에나 가서 빌어.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이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숨소리가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천장을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텅 빈 눈동자. 끝났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나를 죽이려던 살인마가 자신이 만든 덫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식탁 위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증거를 없애야 합니다. 소스가 묻은 접시, 와인잔, 빈 약병 모두 치우고 사고사로 위장해야 합니다. 그녀가 쓰러지면서 떨어뜨린 핸드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용물이 쏟아져 나와 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립스틱, 차키, 지갑, 그리고 누런 서류 봉투 하나. 대학병원 마크가 찍힌 봉투였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암센터.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암센터요? 수진이가 암이라도 걸렸던 건가? 그래서 나를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 했던 건가?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 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적힌 수신인 이름. 수신 강민호님, 내 이름이었습니다. 내 이름이 왜 암센터 봉투에 적혀 있는 거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 읽어 내려가는 제 눈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환자명 강민호 남사 12세. 진단명 췌장암 사기 팬크리에틱 캔서 스테이지 IV. 소경감 및 복막으로의 다발성 전이 확인됨. 수술 불가 상태. 항암 치료 반응 없을 것으로 예상됨. 기대 여명 3개월 미만.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글자들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췌장암 사기. 수술 불가. 시한부. 종이 뒷장에 클립으로 고정된 노란색 포스트잇이 보였습니다. 아내의 글씨체였습니다. 눈물 자국으로 잉크가 번져 있는. 선생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남편에게는 비밀로 해주세요. 그 사람은 자존심이 세서 자기가 무너져가는 걸 견디지 못할 거예요. 통증이 지옥 같을 거라고 하셨죠. 마약성 진통제로도 안 들을 거라고. 제가 감당할게요. 그 사람이 덜 아프게 웃으면서 갈 수 있게. 제가 다 안고 갈게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아내가 나를 죽이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죽어가는 나를 위해 그 끔찍한 말기 암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불법 약물을 구해서 내장이 찢어지는 고통 대신 서서히 잠들게 해주려고 그 모든 죄를 혼자 뒤집어 쓰고 있었던 겁니다. 입에서 짐승 같은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아내를 보았습니다. 식어가는 그녀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치 모든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그녀의 핸드백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금고에서 봤던 그 다이어리가 아닌 그녀가 늘 가지고 다니던 작은 기도 수첩.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오늘 날짜 페이지에 빗둘배둘하게 적힌 글귀가 보였습니다. 하늘이시여, 오늘 밤 제 남편을 데려가려 하십니까? 부디 그이가 무서워하지 않게 해주소서. 그리고 허락하신다면 저도 함께 데려가 주소서. 그 사람 혼자 가는 길 외롭지 않게 제가 손잡고 가게 해주소서. 독은 제가 다 마셨습니다. 죄는 제가 다 받겠습니다. 민호 씨는 그저 좋은 꿈만 꾸게 해주소서. 으아, 저는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무슨 짓을 한 거야? 강민호, 이 미친 새끼야. 무슨 짓을 한 거야? 나를 살리려던 여자를, 내 고통을 대신 짊어지려던 천사를 내 손으로 독을 먹여 죽였습니다. 수진아, 눈 좀 떠봐. 제발. 그녀의 뺨에 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그녀의 눈꺼풀은 다친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내가 주던 약 기운이 다 떨어진 걸까요? 아니면 췌장암이라는 놈이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 걸까요? 내장이 뒤틀리고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격통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아내를 안은 채 바닥을 굴렀습니다. 너무 아파서 숨도 쉴 수 없었습니다. 이게 네가 막아주려던 고통이었구나. 너는 이 지옥 같은 고통을 나 대신 겪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도 약을 먹였구나. 흐릿해지는 시야 사이로 식탁 위에 남은 스테이크 첩시가 보였습니다. 독이 든 소스가 묻은 고기 한 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살아야 한다? 아니요. 이제 저는 살 이유가 없습니다. 아내가 가려던 길 제가 너무 늦지 않게 따라가야 합니다. 그녀가 기도 수첩에 적었던 것처럼 손잡고 같이 가야 합니다. 저는 고통을 참으며 바닥을 기어갔습니다. 손톱이 빠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남은 고기 한 점을 집어 들었습니다. 식어서 딱딱하게 굳은 고기. 수진아, 같이 가자. 저는 그 고기를 입에 넣고 씹었습니다. 비소의 쓴맛과 핏물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고기 한 점을 삼키는 것이 이토록 힘겨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식도에서 위장까지 마치 불덩어리를 삼킨 듯한 자결감이 훅고 지나갑니다. 비소와 진통제가 섞인 그 마지막 만찬은 제 몸 안의 모든 세포를 비틀어 깨우고 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손끝에서부터 감각이 사라지고 대신 뼛속을 긁어내는 듯한 한기가 몰려옵니다. 이것이 수진이가 매일 밤 일기장에 적으며 울었던 그 고통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녀를 의심하고 죽인 죄인에게 내려지는 형벌일까요? 저는 바닥을 기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불과 1미터도 안 되는 거리가 천리 길처럼 멀게 느껴집니다. 손을 뻗어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 미미한 온기가 제 심장을 후벼 팝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몰랐어. 그녀의 감겨진 눈매는 평온합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숲속의 공주처럼. 하지만 저는 그녀를 깨울 왕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녀에게 독사과를 먹인 마녀보다 못한 멍청하고 잔인한 살인자입니다. 시야가 점점 좁아집니다. 마치 터널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주마등처럼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기억일 3년 전 겨울바다. 민호 씨, 나랑 결혼해 줄래? 나 민호 씨 사랑하나 봐.
수진이가 빨간 목도리를 제 목에 감아주며 했던 말. 그때 그녀의 눈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기억이 6개월 전 병원 폭도. 제가 과로로 쓰러졌던 날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마치고 나온 그녀의 표정이 기억납니다. 그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담담해서 이상했었죠. 지금 알겠습니다. 그녀는 그때 이미 결심했던 겁니다. 제 시한부 선고를 듣고 무너지는 대신 저를 위한 완벽한 이별을 준비하기로. 폭부를 쥐어짜는 통증에 몸이 새우처럼 굽어집니다. 췌장암의 고통과 비소의 톡성이 충돌하며 제 내장을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고통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이 아픔이야말로 제가 유일하게 그녀와 공유할 수 있는 감각이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기도가 적힌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피 묻은 손가락이 종이 위를 더럽힙니다. 그 사람 혼자 가는 길 외롭지 않게 제가 손잡고 가게 해주소서. 그래, 같이 가자. 혼자는 안 보내. 저는 남은 힘을 짜내어 그녀의 시신을 제 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이미 굳어가는 그녀의 몸은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감마저 사랑스럽습니다. 제 머리를 그녀의 가슴에 묻었습니다. 심장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그녀의 냄새가 납니다. 그때였습니다. 쿵, 쿵, 쿵.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강민호, 문 열어. 나 준석이야. 제 친구, 국가수 분석관 준석입니다. 제가 가져간 파란 약병의 성분을 확인하고 불길한 예감에 달려온 모양입니다. 준석아, 너무 늦었어. 우린 이미 여행을 떠났어. 강민호,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부순다. 쾅! 현관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거실로 빛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다급한 발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제 어깨를 거칠게 잡아 흔듭니다. 민호야, 야, 정신 차려. 이게 무슨 맙소사. 준석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메아리 같습니다. 그는 식탁 위의 참혹한 광경과 바닥에 뒹구는 암 진단서, 그리고 죽은 아내를 안고 있는 저를 번갈아 보고 있겠죠. 구급차 119 불러, 빨리. 누군가 소리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을 열어 말하고 싶었지만 혀가 마비되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마, 살리지마. 제 눈에서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려 수진이의 뺨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뺨에 닿은 제 눈물이 마치 그녀가 흘리는 눈물처럼 보입니다. 시야가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고통도 서서히 사라집니다. 대신 눈부시게 하얀 빛이 보입니다. 그 빛 속에서 수진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저를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 여보, 밥 먹자. 얼른 와. 그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건강 주스도 독약도 없는 따뜻한 밥상이 차려진 그곳.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러 갑니다. 이제야 저의 기나긴 허기가 채워질 것 같습니다. 준석이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낡은 다이어리를 집어듭니다. 증거물 봉투에 넣기 전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봅니다. 거기엔 수진의 마지막 글씨가 아닌 삐뚤빼뚤하게 적힌 민호의 글씨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 수진에게 사랑한다. 영원히. 스방극장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